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노트를 남겼지만 그중 개인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연인이라고 밝힌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성적 지향이나 취향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치가 동성애자였다는 주장은 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널리 퍼진 데는 바로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대체 어떤 근거로 다빈치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했을까요? 먼저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죠. 덕분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획기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론은 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910년 발표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년의 기억이라는 논문에서 다빈치의 노트에 적힌 어린 시절 기억 한 가지를 성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빈치의 노트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독특한 기억이죠? 환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여기서 독수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어머니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서 독수리는 암컷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미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기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독수리, 즉 어머니가 다빈치에게 다가와 정열적인 키스를 한 것으로 무의식 속에 남았다고 말이죠. 이로 인해 다빈치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착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부정하고 무의식적으로 남성에게 성적 관심을 돌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빈치의 예술적 창조력이 바로 이런 성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승화한 결과라고 해석했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핵심 분석이 오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다빈치가 기억 속에 언급한 새는 독수리가 아니라 솔개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참조한 번역본에서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된 거였죠. 솔개는 다빈치의 고향인 빈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이로 인해 프로이트의 그럴듯해 보였던 분석은 크게 신뢰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논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다빈치의 그림에서도 그의 성적 성향을 분석하려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 안나와 성 모자입니다. 이 그림은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안나를 함께 그린 작품인데요. 프로이트는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유년 시절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빈치는 서자로 태어나 친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아내에게 길러졌는데요. 프로이트는 다빈치가 2명의 어머니에게서 자랐다는 경험이 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성모 마리아와 성 안나를 함께 그렸고 이 두 인물의 나이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묘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프로이트는 이 그림에 독수리의 윤곽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빈치의 기억 속 새는 독수리가 아니라 솔개였고 이로 인해 프로이트의 이 해석마저도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해석이 틀렸으니 다빈치가 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24살이 되던 해인 1476년 실제로 남성 매춘부와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법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런 기록은 그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빈치의 제자였던 살라이와의 관계도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언급됩니다. 살라이는 다빈치와 25년간 함께하며 그의 많은 작품의 모델로 등장했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이트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과도한 해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 논문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 예술가의 심리 상태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사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가 동성애자였는지는 100% 확신할 순 없지만 그의 성적 지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간적 면모와 그가 예술적 영감을 얻었던 원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